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축하 연주가 있을 건데요. 축하 연주는 저희 어린이 합창단 그 반주 선생님이신 피아니스트 윤재용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양력을 약간 말씀드리자면 경성대학교 음악학 박사, 경성대학교 연주학 박사, 호주 UWA 오케스트라 초청 정기 연주회 협연, 이태리 투스카니 해변 축제 초청 협연, 중국 청도대학교 초청 협연, 일본 우에노 파크 동경문화회관 초청 연주, 싱가포르 초청 독주회, 인도네시아 센토사삼 여름 음악회 초청 독주회, 서울국제 작곡 페스티벌 초청 연주, 호주 서남부 뮤직 에이전시 공개 채용 오디션 합격, 일본 키타큐슈 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 협연, 경성대학교 외대 교수 역임,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출강, 현 금정총림 범호사 어린이 합창단 반주자이신 윤재웅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엉덩이로 피아노 치시는 건 처음 보셨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주십시오. 다음은 저희 지휘자 선생님이시고 예술 단장을 맡아주실 정필윤 예술 감독 겸 지휘자 선생님의 음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그 양력을 약간 이야기하자면 이탈리아 로마 시립 예술학교 합창 지휘과 졸업, 동일대 예체능대학 음악학과 졸업, 뮤지컬 오페라,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세빌리아 이발사, 나비 부인, 장니스키키,
꽃집 반주 때 박지, 마술피리, 신데렐라 등에서 주역을 맡으셨고요. 다음 뮤지컬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화성에서 꿈꾸다, 레미제라블, 태화강, 암각화, 박재상 등을 주역으로 맡으셨습니다. 루마니아 국립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셨고 우크라이나 자포르지에 오케스트라에 협연하셨고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협연, 울산시립 교향악단 협연, 김해시 오케스트라 협연,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울산시립합창단 테너 차석, 김해시립합창단 테너 수석 역임, 현재 금정총림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되시겠습니다. 예,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본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주지 스님 또 모시고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푸니쿠니 푸니쿨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케이블카라는 뜻이거든요. 베수비오 화산이 이제 폭발하고 케이블카가 설치가 됐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얌모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태리어로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CM송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테너를 통해 가지고 정말 무슨 국민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선풍을 일으킨 그런 곡입니다. 푸니쿠니 푸니쿨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u sai
Adesso ancora ingrati chiudi spiette almeno po' Adollo poco cocce ma si puglie della stassa E non te core presto non te scruglie sulla garda Yammo, coppa yammo ya coppa yammo ya funicula coppa yammo ya funicula yammo coppa yammo ya coppa yammo ya funicula coppa yammo ya funicula 무서운 불을 뿜는 저기 저 산에 올라가자 저곳은 지옥같이 무서운 곳 무서워라 산으로 올라가는 수레 타고 모두 가네 떠오르는 저 연기 손짓하네 올라오라 이암모 coppa yammo야 이암모 coppa yammo야 funicula coppa yammo야 funicula 이암모 coppa yammo야 이암모 coppa yammo야 funicula coppa yammo야 funicula 감사합니다. 아무도 앵콜을 안 하시네. 다시 듣고 싶으면 다시 한번 앵콜.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준 높은 관객 문화에 오랜만에 접해 봅니다.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제 그 오솔레미오라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너 참 아름답다 고풍우 지나무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맑은 햇빛이 빛나
감사합니다. 너무 수준 높은 이 강경문화.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무 힘든 또 발걸음 해주셔서 제가 스스로 앵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한 분만 더 들려드리고 그 4번 해주시면 돼요. 예, 제가 트로트를 잘 안 부르는데 트로트를 좀 가곡처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사랑을 위하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모릅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는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도록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을 너랑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해도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다음은 그 설명회를 진행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금정총님 범어사 주지스님, 그리고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 단장이신 산해 정호 주지스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격려사를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모두 1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목탁을 다 치웠죠? 예, 모두 합장하시고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저도 네, 한 번 더 저도 마지막입니다. 저도 네, 일어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이제 법무사에 와가지고 스스로 다짐한 게 100명 이하에는 절대 마이크를 잡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그 룰을 깨고 100명 안 되지만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그 법무사에서 또 우리 사회부장 선생님이나 또 이번에 어린이 합창단을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쪽에서 조금 깊이 신중하지 못했다 이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날씨가 춥고 이럴 때는 오디션 당일날 1시간 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이틀 정도 전에 설명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불과 며칠 안 돼서 이번에 언론인과의 어떤 그 설명에 기자 간담회도 현지 며칠 안 되고 조금 홍보 기간이 짧았는데 설명회를 바로 시작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이라도 좀 늦춰서 오디션 바로 직전에 설명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행인 것이 오늘 오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는 바로 오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많이 호응을 해줬다고 해서 아마 그날은 오디션 때는 많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좀 챙겨서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오늘 오신 분들은 대표로 이렇게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술중학교 우리 교감 선생님과 또 두 분 선생님이 함께 해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중학교 우리 세 분 오시는데 교감 선생님과 또 선생님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예술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진현 선생님과 부산예술중학교 교감 선생님인 김상용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술교육부장 선생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앞으로 예술 우리 중학교 와 법무사와 앞으로 긴밀한 인연관계를 이어가면서 내가 예술중학교 우리 선생님들께 지금 예술중학교 학생들 동생들을 다 보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이어서 공부해서 다시 중학교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법무사와 예술고등학교가 앞으로 또 같이 가기로 또 돼 있고, 앞으로 예술중학교 그 다음에 동네 초등학교도 같이 해서 동네 초등학교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법무사에 믿고 보내주면 훌륭하게 공부를 노래를 통해서 합창단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서 중학교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설명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반주를 해주신 우리 윤 선생님과 또 지휘자를 해준 우리 정 선생님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아노를 치고 또 이렇게 성악을 해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지휘자 선생님과 또 우리 반주 선생님을 믿고 아이를 맡겨주면 좋겠다고 하는 오늘 설명의 자리가 그것이 가장 큽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자녀들을 법무사에 맡겨주면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주면 앞으로 성격도 그렇고 또 발성도 그렇고 또 아이가 또 그 법무사에 좋은 이 천년고찰 금령산의 기운을 받고 튼튼하게 아이가 자라게 또 성격도 좋아지고 또 집안에 갔을 때 집안도 가정도 쾌활하고 밝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법무사에 보내주면 좋겠다
어쩌면 시험 무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설명인데 부모님들께 대신 우리 선생님들이 오디션을 뭐랄까 검증받는 뭐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 선생님을 믿고 자녀들을 보내주면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로 이렇게 몇 분 많이 못 오셨는데 언론을 통해서 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많이 홍보를 해서 29일 날 그 오디션 때는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참여해서 어쩌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합창단 또 범어사가 우리 사중의 모든 스님들이 관심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합창단인 만큼 또 아이들이 밝게 성장할 때 범어사나 또 부산 또 사회가 전체가 밝아지고 대한민국이 또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아이들이라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는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대한민국도 지금 1% 이하로 출생이 이제 줄어드는 저출생 시대에 돌입했는데 또 평균치가 부산에 또 못 미쳐요. 출생률이 낮은 데다가 부산은 또 더 낮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0.6% 시대인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모사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합창단을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을 봤을 때 어른들이 지금 막 결혼하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든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범어사를 보내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이 보고 아이를 앞으로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 또 범어사 보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부산에서 저출생 극복하는 그런 일원도 우리가 범어사에서 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믿고 앞으로 범어사 보내주면 지금 온 아이들은 오겠지만 오지 않은 옆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잘 소개해서 꼭 29일 날 오디션을 많은 아이들을 좀 데리고 또 좀 추천해서 함께 그때 오디션을 통해서 거듭나는 범어사 합창단 어린이가 이 사회에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범어사 우리 사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범어사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루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절에 사찰에 오시면요 금정산의 기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주지님께서 저희들이 일단 공기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공기 좋고 맑은 이런 데 오면은 또 너무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또 심신이 좀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저도 그냥 막 도심에서 지내다가 사찰에 딱 올라오면요 마음이 고요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정서상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사찰에 오는 게 너무 예의도 발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집중력과 창의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명상을 또 합니다. 이제 그 법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집중력과 그런 창의력이 조금 키워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다양한 연습과 공연 참여의 기회로 전문 아티스트로서의 기본적인 애티튜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술가의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연습을 발성도 하고 이태리어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노래를 다양한 언어로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발성을 체계적으로 아이들에 맞게끔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발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공연이 저희들이 본사기 때문에 말사가 200여 개가 있거든요. 200여 곳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잘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또 스님 모시고 가가지고 저희들 노래를 할 기회도 되게 많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전국 순회공연 대회는 안 나갈 겁니다. 대회를 나가면요 아이들을 조금 혹사시키는 경향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께서 어떤 분이 대회 나가면 힘들 텐데 저는 대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주의자 선생님이 대회를 안 나간다니까 보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학부형들이
대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해서 떠밀려가지고는 나가도 제가 자발적으로는 안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른 곳의 어린이 합창단보다는 훨씬 아이들이 무대가 선생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기회가,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단복도 저희들이 아주 훌륭하게 맞춰주신다고 또 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예력교수 이상의 전공 멘트들로 구성된 선생님의 체계적인 발성 및 안무 지도로서 각자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무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정도 실력이 됩니다. 그게 이제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이 아니면 아버님들이 보셨을 때 저 정도 선생님이면은 우리 애를 좀 맡겨도 되겠다. 사실 저희들이 오디션을 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그리고 아까 프로필을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조금 별건 아니지만, 저희 두 사람이 별건 아닌데 어느 보살님들께서 보살합창단에서 저희들 프로필을 제가 리플렛을 나눠드리니까 어린이 합창단 치고 너무 가분하지 않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이 합창단일수록 훨씬 수준 높은 강사진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아이들은 귀가 형성될 때고 발성이 신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성이 정말 중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피아노 반주자를 얘기를 할 때 그냥 대학생 졸업하면 피아노 치면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아까 들어보셨다시피 여기는 조금 무대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한데, 저희들이 보제로나 이런 데서 연습할 때 바로 옆에서 이런 터치를 들으면요, 제가 저 진짜 못 치거든요. 이렇게 치는 거랑 선생님께서 다 우아하게 치시는 건 달라요. 그러면 아이들이 듣는 귀가 사람 기관 중에 제일 예민하고 이제 좀 표현을 조금 제가 좀 과격하게 하면 제일 간사한 기관이 어디냐고 하면 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시설이 저희 예전에 선생님께서 10몇 년 전에 오디오 시설만 1역을 갖추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번 좋은 소리를 들으면은 얘가 그 소리를 잊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소리 하다 보면 스피커가 발달하고 그 스피커가 진공관이 고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특별히 좀 모신 이유가 아이들이 들었을 때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준의 아이들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성악을 전공할 아이들도 있겠지만 피아노도 악기를 전공할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아니면 악기 같은 걸 선생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예민한 소리를 듣고 수준 높은 소리를 듣다 보면은 음정이 이제 절대음감이 갖추어지는 수도 있는데 음정이 조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저는 지론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합창단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보통 발성을 할 때 저희는 벨칸토 창법을 하거든요. 벨칸토를 설명하면 호흡을 하고 영구개를 들고 경구개를 받쳐가지고 이쪽을 돌려가지고 모릅니다. 어른들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들아 산에서 고함 지르듯이 야호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애들이 으아 해요. 왜냐면 밖에서 고함 지를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집에서도 못 지르죠.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산중에 얼마든지 저희들 연습하는 공간이나 뛰어놀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고함 지르면 제가 누가 소리 큰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애들이 막 하다 보면요, 이 몸을 살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목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래서 자기 목 깔 그런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목 아프지? 그러면 목 안 아프게 최대한 크게 해볼까?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요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목 아픈 채로 자기 목 안 아픈 채로 최대한 남들한테 안 지려고 크게 하는 그 순간부터가 벨칸토의 시작입니다. 벨칸토는요 가장 자연스러운 발성이거든요. 그래서 틀에 박혀가지고 이걸 해야 돼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의 소리를 개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리를 이렇게 맞춰야 돼가 아니고, 무조건 소리를 냈을 때 그래 너는 이렇게 소리 내 요 정도, 너는 이렇게 소리 내네 요 정도에서, 이전에 지휘자 선생님들이 힘들겠죠. 그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를. 그러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냐면은 포인트를 가지고, 이 피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정말 힘들겠어요. 아이들 딱 세워놓고 얘 소리가 이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딱 올려가지고 목소리 내게 해가지고 그 옆에 보고 똑같이 하는 거죠. 그걸 하루 종일 가르칩니다. 그건 이제 옛날 방식. 그러면 소리가 똑같아지긴 하는데, 저희 종교하고는 좀 다르지만 파리나무 십자가 이런 그거 보셨죠? 그 아이들 혹시 TV에 중계하는 거 그런 거 보셨는데,
저도 타 종교지만 와 너무 잘한다 그래요. 근데 걔들이 솔로하러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소리가 다 다른 게 들려요. 그런데 합창을 딱 해버리면요, 그 소리가 다 블렌딩이 돼가지고 마치 하나의 소리가. 그래서 개성을 죽이는 게 아니고 개성을 살려가지고 그걸 블렌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 오늘 설명회를 연 목적이 사실 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옆에 혹시 뭐 아파트 옆에 친지분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여기는 좀 다를 것 같으니까 가볼까 하고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분명히 몇 개월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은요 마치 KBS 어린이 합창단처럼 서서히 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이들의 기를 죽이지 않고 어쨌든 아이들을 조금 기를 살리면서 성장을 시킬까 합니다. 그리고 안무는요, 어린이 합창단에 필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무 선생님을 또 초빙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무에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대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에 지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술중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예술예 선생님 이렇게 오셨거든요. 저희들이 범어사에서 예술고등학교하고 지금 MOU를 맺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확대를 시켜서 선생님께서 저희들 예술중학교하고도 MOU를 이제 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예술적인 교류가 또 왕래가 될 거고, 그리고 저는 입시 브로커가 아닙니다. 이거 딱 녹화하셨다가 이 브로커라고 증거 제시하시고 그럼 큰일 납니다. 저 입시 브로커 아닌데,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이 어린이 합창단을 하고 나면 그냥 좋은 추억밖에 안 돼요. 사실 아이들은 힘들게 안무하고 노래하고 학부형들이 얼마나 힘들겠는데 그 사진 찍는 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도 사교육비를 절약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성악을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예술을 어떻게 접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몰라서 못 시키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또 비쌉니다. 원레슨 너무 비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선생님을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중학교에, 그러면 예술중학교에 어떻게 넣으실 생각인데요? 저희들은 정해져 있어요. 예술은요, 막연히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심사를 하거나 채점을 하면요, 어느 정도의 볼륨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높낮이가 돼가지고 그런 수준의 곡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곡들이 뻔해요. 서울대 갈 때 서울대 입시곡 쫙쫙쫙 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발성을 체계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음역대를 만들 거고, 그리고 볼륨을 키워가지고 이태리 가곡을 가끔씩 가르칠 겁니다. 근데 이태리 가곡 애들 못 읽지 않습니까? 한글로 써가지고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태리어도 이제 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예술중학교에 갈 정도의 실력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6학년 정도 되면요,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에 나오면은 예술중학교를 코스처럼, 그것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외부에 저희들이 소문이 나게 되면은 이런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좀 모여들 거라 생각을 하고, 매년 제 목표는 그래도 7, 8명, 많으면 10명 이상을 예술중학교에 오디션에 그렇다고 뭐 다 합격이 된다고 보장을 하면은 큰일 나죠. 입시 문제 요즘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합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아이들의 성향, 아이들의 그런 수준을 검토를 해가지고 6학년 되면은 따로 무료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서 입시 보내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안심하고, 또 주위에 예술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우리가 노래를 좀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으로 가봐라. 거기 브로커 한 분이 계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주지스님께서 기자 간담회 하실 때 전문 예술인을 키우고 싶으시다고 저희들을 큰 원을 내주셔서, 저희 예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술하는 입장으로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들었는데, 저희들 대학교에 딱 가면요 바로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 대학 붙으라고 그렇게 불공을 하루 종일 드렸는데, 제가 딱 입학하자마자 교회로 딱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엄마 교수님 오라는데, 가야지. 왜냐면 이제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전도 같은 걸 하죠. 그러면은 절에 오고 싶어도 그런 콘텐츠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갈 수밖에. 그래서 제가 평생 몸담고 있었던 울산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전부 성가대주의자입니다. 사찰주의자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어떤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 말고는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범어사 그러면은 스님들께서 원을 내신 거고 또 저희들이 동참한 이유가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에서부터 이제 예중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예술 고등학교를 진학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예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예술 고등학교로 가시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딱 개인 레슨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제 영역을 좀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설명해드리고 제 주위에 계신 선생님들 소개시켜드릴 거고 대신에 또 여기에 예술중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맺은 만큼 또 그분들하고 이런 매칭을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검증된 선생님들한테 레슨을 받으시고 그러면은 올바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러면은 중학교 가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중학생하고 일단 아이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좀 많아지면은 중등부를 개설할 거예요. 그럼 중등부, 중창단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고등부에 지나가는 애들이 생기면 중고등부 해가지고 합창단을 또 만들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중고등부 대학생까지 해가지고 고등부 대학생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교에서 정말로 괜찮은 남들이 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수의 이제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을 그래서 불교를 포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불교의 이 높은 예술성을 또 그렇게 널리 그런 원을 처음부터 이렇게 먹고 저희들이 범어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장래희망과 진정한 꿈을 향해 나를 찾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이 슬로건을 딱 내세우니까 어떤 그 실장님께서 장래희망하고 꿈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EBS에서 방송하는 걸 봤는데 이제 교양 프로에서 이제 봤는데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통령께서 조금 힘드신데 대통령이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아니면 우주인이 나오고 오지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돕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고 그리고 예술가도 나오고 세상에 저희들이 꿈꿨던 직업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시 PD가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장래희망 한번 그래 볼까. 이제 뭘 하고 싶은지 꿈은 그거고 이 취지가 그거였어요. 뭘 하고 싶은지 커가지고 그러면은 꿈이 있는데 그대로 할 건지 한번 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90% 이상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 프로 못 보셨죠? 회사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PD가 인터뷰를 한 거죠. 왜 꿈은 대통령이고 그런데 회사원을 해서 일단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생활하는데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꿈하고 장래희망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꿈이 장래희망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에 온 아이들은 그래도 꿈을 꿀 수 있도록 돈이 만약에 좀 부족하고 아니면은 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을 모르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 아이들이 오면 평등하게 제가 개인 레슨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선생님을 왜 모셨냐면 피아노를 그러면 성악을 하다가 합창단을 하고 싶은데 얘는 피아노를 좀 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은 선생님께 보내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 그 학원비 비슷하게 조금만 더 받으시고 레슨해 주시면 저는 개인 레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개인 레슨을 해버리면은 제 사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학부형들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클을 거실 거고 그래서 저는 공정하게 우리 아이들을 편견 없이 한 명 한 명 똑같이 대할 겁니다. 그런데 피아노로 전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 또 윤 선생님하고 우리 방사팀하고 조금 이제 그렇게 매칭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하고 그렇게 아이들의 꿈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합창단으로서의 한 명이 아니라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슬로건을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실 수도 있는데 합창단의 특히 어린이 합창단의 아이들은요 약간 부속품이에요. 아실 겁니다. 그냥 똑같이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 소리 똑같이 해 이의 소리 똑같이 해 하다 보면 우리 애가
그냥 너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사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의 개성을 다 살리고 기를 죽이지 않고 얘를 깎지 않을 겁니다. 계속 키워가지고 그걸 뭉텅하게 만들 거예요. 깎는 작업이랑 키워서 뭉텅하게 이렇게 곱게 가는 작업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얘의 개성을 깎여 날라버릴 수 있는 거를 다듬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걸, 그 힘든 걸 하려고 합니다. 믿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정말로 최소한 나 그 합창단 가가지고 뭐 속상해서 아이들끼리 속상한 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선생님 때문에 나 속상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여기서 다짐을 하고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개인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합창단 오디션이 저희들이 사실 이 설명회를 스님 말씀하신, 주지스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 더 이런 또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오디션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가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게 좀 오시면 좀 넘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그것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29일 날은 좀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그래서 조금 북적북적한 또 분위기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좀 널리 홍보해 주십사 해서 이런 설명의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 조금 분위기가 그래서 조금 짧게 제가 했고,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제가 성심껏 질문을 답해 드릴게요. 예. 혹시 뭐 여기 오면 회비라든가 뭐 그런 거는 회비는 없습니다. 참 좋죠. 저희들 단복부터 해가지고 전부 무료. 전부 무료고 저희들이 동복하고 일상복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스님들께서 최고로 입혀야 된다고 최고로 또 해주려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또 부모님들의 부담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비도 없이 예중에 보낸다는 거는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이가 있다면 보낼 텐데 제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 자, 이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뭐 질문 말씀하셔도 돼. 저만 딱 노려보고 계시 마시고 질문을 하시고. 시간은요. 일단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하시겠지만 일단 토요일 2시로 합창단은 토요일 2시로 지금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에 하기에는 또 아이들이 목소리도 좀 그렇고 해서 2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2시간인가요? 2시간입니다. 2시간 중에 아이들이 한 1시간 정도는 뛰어놀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나 합창단 가고 싶어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전에 좀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 우리 친구들 질문 있어? 아이고, 응? 예. 오디션에서 아이들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은요, 잘하는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고 평범한 아이들을 뽑아서 잘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노래 못하는데 일단 보내십시오. 일단 보내셔가지고 오디션장에서 제가 애를 달래가면서 해볼 겁니다. 그리고 너무 서가지고 아예 못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좀 생기겠지만, 서가지고 그래도 노래를 어느 정도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만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아니면은 집중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정말 잘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스님.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잠시만. 그날 오디션 할 때 노래 부르는 거를 순서대로 미리 알 수 있나요? 예, 지금 오디션이 이제 취합을 하면 그걸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미리 몇 시부터 오시라고 공지를 해드릴 거고, 가나다 순으로 뭐 그렇게 조금 저희들이 할까 합니다. 왜냐면 오디션 지금 그 접수하신 분들이 꽤 되는데 그분들이 또 뭐 취합하는데 누가 먼저 했느냐 이런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공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많이 기다리시지 않게끔 저희들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을 여기서 보는 거죠. 이 오디션은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애들이 하고는 싶어 하는데 그 올라가는 자체를 긴장을 하고 두려워.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좁은 데서. 아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아이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예. 네.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들 참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선생님 아이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나는 아이들 이제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저는 우리 편의를 좋아하거든요. 제 아이들이 되었을 땐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아이들 지금 왔는데 보면은 너무 아이들 싫어하는데 보면 이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오해가 있는데 제 아이들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사랑으로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부족하지만 그래서 올라왔을 때 좀 실수를 하거나 그러더라도 그런 면도 아마 제 눈에는 이쁘게 보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날 바로 오셔가지고 반주 주시면 그 선생님이 아마 반주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악보가 없이 못하는 애들 있죠. 그 지금 질문하시려고 그랬죠. 그런 아이들도 그냥 보내시면 무반주로 그냥 하고 싶은 노래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그 오디션은 비공개거든요. 제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또 다른 질문? 예,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서 불러야 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안 올라가려고 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안 올라가면 제가 그냥 여기 세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컨트롤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보내십시오. 이런 좋은 기회에, 그리고 주위에 소문을 좀 내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합창단이 작으면 좀 기가 좋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50명, 100명 되면요. 애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 많다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한테 조금 광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예중에 사실은 또 많이 넣어드리면 또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은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네, 없으시면 다음은 사홍선이겠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것으로서 범호사 어린이 합창단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